그러면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. 네,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. 왜 지난번에 이탈리아가 GDP에 뭐 성매매나 마약과 같은 지향경제 산업을 이제 뭐 GDP에 포함시킨다라는 뭐 그런 기사를 얘기를 했었는데, 이번 기사는 유로존 전체가 변경된 GDP 산정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유럽이 올 9월부터 새로운 GDP 산정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가장 큰 변화는 R&D 부문을 재분류한다라는 측면입니다. R&D 분야를 투자로 간주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GDP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몇몇 유럽국의 GDP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. 특히 연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는 4%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. 그 외 프랑스는 2.1%, 독일은 2.3% 증가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R&D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유럽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2% 수준에 머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. 또한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는 성매매, 약물, 담배 이런 밀수 사업도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합니다. 한 1% 미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재산정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사 말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, 그 이유가 EU 재정이나 부진 지역의 기부금 결정, 예산 조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GDP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미국이 그랬고 올해 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R&D를 이제 GDP에 포함을 시켰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반짝 효과를 보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,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새로운 부문을 GDP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뭐 유엔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고요. R&D 투자도 이제 기계를 사서 투자를 하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이 있으니까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투자다 이렇게 잡아줬는데, R&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용으로, 그러니까 중간 투입으로 이제 간주해서 이걸 안 했지만은, 이것도 기계나 마찬가지로 R&D 투자를 하면은 이 사회 어디선가 이제 생산을 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이것도 집어넣자, 뭐 이런 그 좀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었고요. 뭐 그 밖에 뭐 좀 이렇게 그렇죠, 부풀리는 효과 같은 것도 뭐 글쎄요,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산정 방식이 95년도의 룰을 좀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때 당시가 사실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짚으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산업 구조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표가 바뀐 거는 아닌가요? 그 R&D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는 뭐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뭐 100만 불 정도 들었다고 했다면, 지금 보잉사에서 새로운 뭐 A380 이런 걸 개발하려면 10조 이렇게 돈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잡지 않고서는 이제 뭐 제대로 된 GDP를 계산을 못 하는 거죠. 과거보다 R&D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. 그리고 R&D 자체도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R&D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에 뭐 반영을 인제서야 한 거죠. 근데 좀 늦었다고 봅니다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렇네요. 그럼 그 R&D를 만약에 GDP 안 넣어주게 되면 그 R&D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유령 기업 취급하는 거죠. 예, 그럴 수도 있고. 실제로 애플 같은 회사도 뭐 디자인이나 설계만 하지 생산은 다 중국에서나 하거나 대만에서 하지 않습니다.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예. 그럼 이렇게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나 어떤 트렌드 변화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그 분야가 이제 포함이 된 건데,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이제 성매매를 유로존 전체에서 이제 개정안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그것도 트렌드인가요?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성매매 자체를 뭐 인정한다라든가 아니면 성매매를 어떤 사업으로 보면 어떤 장려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, 그것도 경제 활동이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그걸로 이제 잡은 거지,
그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바뀐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유럽에 고성들이 많으니까 옛날 성들이 많아서 예, 그래서 이제 성 하나를 재미없나요? 근데 왜 그게 지금 포함이 됐을까요? 굉장히 이-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.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합법적으로 성거래가 이루어집니다. 정말 이런 쪽에 얘기하고 싶은 게 저 와이프가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아예 얼씬도 안 한다고 늘 주장하기 때문에 한국은 책에서만 배운 거다고. 원래 다 책으로 배우는 인터넷에서 거잖아요. 배운 거라고. 맞아. 아니면 내 친구 얘기. 어쨌든 성거래가 합법화된 나라도 있고 안 된 나라도 있습니다. 근데 어떤 그러니까 유로 자체에 뚜렷한 어떤 기준을 해야지만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DA, 그러니까 빈국에다가 그 돈을 내는 공여를 한다는 이런 것도 다 GDP의 개념으로 하는데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는다면은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마약 같은 것도 넣었고,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유럽이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러한 사업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부분도 되겠죠. 어떻게든 지하 경제를 갖다가 세수원으로 만드는 거는 뭐 정부가 뭐 생긴 이대로 계속해서 지금 하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. 너무 현장감이 느껴져가지고요. 그 간접 경험한 아니 거로 왜 저기 왜 이거 미국에서 공부하셨다는. 분란을 일으키시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? 예. 네,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지난번 이제 잭슨홀 회의 때 드라기 총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 유로존 안에서 지금 뭐 양적 완화 목소리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그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GDP가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양적 완화의 목소리가 사그라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양적 완화하고 이거하고는 뭐 거의 무관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뭐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은 GDP가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된 이유를 만들어 준다면은 GDP 증가율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. 그래서 뭐 GDP 증가율이라는 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잖아요, 그렇죠? 그게 너무 낮을 때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지. 이것처럼 어떤 GDP 규모 자체가 새롭게 산정해가지고 이전보다 커졌다. 이거하고 경제 성장률하고는 상관이 그다지 높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. 그래도 예. 그 어떤 이제 GDP가 커지게 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기지는 않을까요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이게 왜냐하면 과거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 GDP를 조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새로 들어오는 항목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항목인지 아니면은 느리게 성장하는 항목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. 결과를 보기는 봐야겠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는 그 R&D 투자가 그 연평균 한 15% 이런 식으로 지금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15%짜리 커지는 R&D를 집어넣었더니만 전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왔던 거고요. 만약에 R&D 투자가 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괜히 넣어봤자 덩치만 커지지 성장률은 더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죠.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GDP보다는 물가가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인플레나. 물가 관련된 지표 때문에 라면은 모르겠지만 뭐 GDP 때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동의합니다.